하나, 둘, 셋. 자, 안녕하세요. 오늘 열심히 하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남아서 대구까지 확 들어와 버렸고, 대구 들어온 김에 오늘 내일 만나기로 했던 분인데 내일까지 기다리기 조금 보고 싶어가지고 빨리 만나는 대구 고라운드 이상희 대표 만나봤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개인적으로 한번 모든 협회원들이 보는 것이니까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구에서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고라운드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제가 이제 신임으로 감사가 되었으니까 많은 전화 많이 주시고 궁금하신 점 있으면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우리 여기 회장님하고 우리 여기 부회장님하고 제가 다 이야기를 해서 이 소통을 할 수 있도록 괴롭힌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자, 네. 일단 그렇게 감사님 되신 거 축하드리고요. 네. 일단은 지금 우리는 아직까지 사실은 그죠, 이제 차기 내년에 대한 어떤 책임을 가진 분들이잖아요. 지금은 아니고 어찌 보면. 근데 좀 발빠르게 이제 며칠 안 남았지만 전국을 수리하면서 또 이 회원사들하고 같이 아우러가지고 어떤 정보를 교환하고 소통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결과물을 가지고 내년을 집중적으로 움직여 보려고 하는 부분에 벌써 태동을 하는 것인데, 고라운 대표님은 올해 협회와 내년을 바라보는 협회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한번 해주실까요? 올해 협회는 제가 판단했을 때 조금 이제 우리가 자전거 업계 자체가 조금 이제 좀 시장이 죽었다 보니까 우리도 이제 사실 좀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다고 판단하고, 그다음에 이제 내년 같은 경우는 이 소극적인 시장에서 우리가 이제 먹거리를 찾아야 되는 시장이라서 우리가 좀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회장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부회장님도 마찬가지고 아마 그런 생각을 하실 건데, 제가 판단했을 때 이게 좀 민감한 사항일 수도 있지만 어떤 부분에? 협회 내에서 협회 내에서 적극도가 너무 떨어집니다, 솔직히. 호응도? 네, 호응도. 그래서 호응도가 좀 떨어지는 부분이 너무 많으니까, 좀 소극적이니까 약간 좀 적극적으로 다들 임할 수 있는 좀 쉬운, 난이도가 좀 쉽게 말해서 쉬운 거를 조금 하면서 쉬운 일종 과정에서 그거는 만들어봐야 본인이 생각하는 쉬운 아니 각자의 프로젝트에서 좀 난이도를 낮춘 상태고, 그 낮춘 상태에서 90명 중에서 45명만 좀 움직여주세요. 반 이상. 이번에 투표했는 반 것도 반 이상 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만 하시면 돼. 네, 그러시면 그렇게 바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좋은 지적이시고, 그렇게 하는 데 있어가지고 집중도를 갖게 하는 건 바로 우리 임원들이 해야 될 그렇죠. 일이에요. 저희가 또 굉장히 괜찮은 아이디어랑 이런 것들로 이제 회원사분들한테 소개해가지고 이렇게 좀 메리트가 있게 그렇게 하면 다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저는 이제 경험이라는 것도 참 중요하다 생각하는 게, 아직까지 뭔가 성공해서 확실한 뭔가 그런 것들이 조금 쌓이다 보면 우리 협회 회원사 사장님들도 다들 좀 적극적으로 해서 이렇게 따라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올해 할 일은 우리 이사 회장님, 부회장님 모두 좀 그런 걸 좀 중점적으로 해서 만드는 게 좋지 않겠나. 저는 그래서 뭔가 사업적으로 뭔가 돈을 많이 벌 때 이런 거보다는 협회가 조금 더 단단하게 우리끼리 좀 뭉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그런 해로 만들고 싶어요. 네, 응집력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네. 사업은 여기 계시는 사장님들 저뿐만 아니고 저보다 더 잘하시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저는 그런 거 말고 거짓말하지 마세요. 저는 그런 거 말고 회장님 아시죠? 회장님 지금 여기 오신 게 지금 회장님 찍으세요. 회장님 찍으셔야 돼. 맞아요, 콘스탄틴 맞아요. 대통령이에요. 회장님을 찍으셔야 돼. 파라군에서 지금, 콘스탄틴 대통령 하시는 분이시고. 그러니까 각 분야에서 전문가분들이 다 모여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잘 들어서 우리가 이거를 다 모아 가지고 우리 협회에서 발전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찾는, 우리는 그런 일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어떤 각자의 전문 분야의 성공 사례들을 소극적이지 않고, 그래도 물론 다 더 잘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맞아요. 하지만 난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 부분이 좋았다라고 해주시면 그분을 배울 사람들은 전화 줄 수도 있는 거고. 그럼요. 궁금하면은 직접 전화하고, 저 같은 경우도 궁금하면 전화해서도 물어보고 네. 바로바로 그렇게 하니까. 사실 올해 힘들었지만 움직였던 시장이 있어요. 우리 회장님이 하시는 픽시 시장은 올해 열린 시장이에요. 그런데 픽시 진짜 궁금해. 네, 근데 저한테 일도 조언을 안 해주셨어요. 이야, 나는 픽시를, 나 회장님 그저 궁금한 게 내가 픽시는 방어기를 뭔데? 2번이나 사줬는데 한 번에 팁을 안 주셨어요. 근데 픽시는 어떻게 거래가 되는 거예요? 일반 생활차 같은 거예요? 그렇죠, 거의 전철에서? 비슷해요. 네. 그 픽시는
그 픽시 시장이 한 2, 3년 전에 완전 죽었다고 생각을 많이 했잖아요. 죽었잖아요. 완전히 어. 죽었잖아요. 근데 저희는 이제 저희 동네만의 특징인가 어떤 학생, 특색인가 몰라도 학생들. 저희는 이제 학군이 다른 있는데 다른 데는 죽었어도 저희는 그냥 그대로 계속 흐르는 지속돼 대로 있었던 그렇게 거지. 해왔어요 계속.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걸 계속 유지해왔고 그게 이제 밑받침이 되는 그렇죠. 거라고 근데 생각할 코로나 수 3년 있겠죠. 동안 사실은 네. 아이들이 어울리지 못하는 관계에서 자전거에 대한 매출도 되게 많이 줄었었거든요. 아, 아이들한테 그렇죠. 학생들에서. 음. 그런데 이 코로나가 끝난 시점에 아이들이 뭉치는 융합 과정이 있어가지고 픽시라는 장난감이 다시 다시 올라오고 나타나기 시작한 맞아요. 거예요. 네. 저희도 다 이 픽시는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픽시가 다시 살아났어요. 살아났고 그걸 혼자 재밌게 독식을 하셨다는 얘기죠. 회장님 좀 도와주십시오. 이거를 픽시 진짜 하고 싶어요. 해줬으면- 제가 진짜 픽시 하고 싶습니다. 제가 우리 BK 사장님하고 픽시 강연 뭐 강습 한번 오픈하시죠. 이 카메라에 지금 다 담고 있으니까 네. 빨리 확답을 하십시오. 빨리. 하겠습니까? 픽시. 픽시에 대해서 픽시에 대해서. 아니 근데 진짜 회장님 이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요. 저처럼. 픽시의 라인업과 브랜드와 그리고 어떻게 어떻게 접근을 유통을 해야 하는지 될지 그리고 몰라요. 어떻게 살 수 진짜로. 있는지 이거를 처음에 초도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가이드를 해달라는 말씀이세요. 그렇죠. 전혀 몰라요. 저희가 그리고 알기로는- 타이어도 마찬가지로 뭐 그렇죠. 식슬릭 타이어. 식슬릭 뭐 이런 거 있다고 하지만 네. 우리가 어떻게 그게 뭐 어디에서 어떤 식으로 뭐 되고 이런 걸 전혀 모르고 저희가 이제 그런 경우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 없다만 얘기했습니다. 여기는 고라운드에 지금 말이니 저기니까 회장님이 해 주실 건지 아닌지 우리 그 회장님께서 공헌을 해달라는 이제 얘기죠. 딱 아이디어를 내서 한번 내가 얘기해 주겠다. 그러면은 사실 그것도 굉장히 좋은 교육이라고 그럼요. 나는 생각하고 사실은 내년에 어려운 시기에 네. 픽시를 매장에서 했을 때 매출이 제가 볼 때 단언컨대 20-30%는 무조건 오를 것이에요. 그렇죠. 뭐 네. 없는 상황에서 새로운 게 오면은 무조건 플러스잖아요. 그건 그럼요. 마이너스가 아닐지 그 아닐지. 부분을 회장님이 그건 외면하시면 뭐, 안 된다는 네. 생각에 우리가 또 협조를 원했는데 회장님은 부정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하시는 거예요. 그 부정이나 뭐 이런 것보다도 갑자기 당황스러워서 아니에요. 회장님 하시죠. 당황스럽게 그런 부분에 조언을 해줄 수는 있어요. 그렇죠. 조언해 주시고 아, 조언을 그런 해주고 그걸 원하는 거죠. 그런 어떤 방식이다 뭐 이런 거 같은 그러면 경우는 회원사 여러분들은 편안하게 회장님한테 전화하셔가지고 네. 픽시를 물어보세요. 그러시면 될 것 맞아요. 같아요. 저도 궁금한 점 있으면 네. 물어보셔도 그렇게 돼요. 하시면 되고 지금 이렇게 얘기했듯이 단일 예지만 음. 그런 부분에 각각의 그런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 매장들이 많아요. 맞아요. 네, 그런 매장들이 어떤 난 이렇게 해서 할 것이고 이런 계획하에 작년이 이렇게 재밌었습니다라는 부분을 해주시면 그걸 감사하게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또 조언을 부탁드릴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협업하는 거니까. 다 그런 정보를 모아가지고 우리가 이제 다 자산이 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럼 이제 본론인 부분인데요. 고라운드는 올해 한 해를 어떻게 살았고 어떤 제품으로 그렇게 쏠쏠하게 재밌게 저는 말 그대로 저는 정비입니다. 이제 생각보다 매장이 저희는 전문차를 전문을 하지만 재고가 많이 없어요. 저희는 이게 다예요. 그래서 이게 다예요?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재고를 좀 잘 판매 유도도 좀 잘하는 그럼 편이고. 손님들이 왔을 때 사고자 왔을 때 그랬을 때 이거 별로 없네 그리고 머리 긁적긁적하고 가는 손님들이 제법 많을 텐데 그걸 어떻게 잡아낸가요? 그 부분은 저희 매장은 늘 제가 이제 똑같이 얘기하지만 처음에 이제 우리 매장을 접근하는 케이스가 삼천리부터 시작을 해서 생활 자전거를 타다가 고급 자전거가 어떤 게 있을까 해서 우리 매장에 처음 딱 오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수입 자전거라는 측면은 아직까지 맛을 못 봤어요. 그래서 여기 와서 딱 봤을 때 고급 브랜드가 국내 자전거지만 좀 괜찮은 게 있다 이러면은 사실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삼천리 자전거 사장님들이 다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저희가 이제 그 부분에서는 좀 이렇게 좀 그렇죠. 고급차를 돋보이는 게 취급하지 있기 않았기 때문에, 때문에 그 부분에서 굉장히 플러스가 많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은 거의 다 사실 저희 매장에 다 와서 다 저희 매장 손님으로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럼 늘 성장해요. 저희. 그 분들은 내가 가이드를 해주는 부분에 네. 적극적으로 따라오실 수 있다. 그리고 그분들이 올해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조금 변화가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자전거가 중급기가 없어졌어요. 제가 판단했어요. 중간 모델이 많이 없어졌어요. 중간이 지금 입문이거나
기존의 입문차는 거의 생활차 이런 식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로드 같은 경우도 보니까는 폴라리스 다음에 10으로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맞아요. 105가 이제 입문 네, 약간 이런 느낌이죠. 그 105가 이제 입문화되고 소라나 티아브라 그 자체에 이제 생활차. 그 자체가 중간이 없어지니까 맞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게 단계 올라가야 저희도 이익이 그 나머지 이익금이 생기면서 2대 세대 팔 수도 있는데 이게 뛰니까는 105가 이제 보통 입문이 다 됐잖아요. 맞아요. 105 카본 정도 이 정도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딱 왔을 때 예전에 제일 경쟁력 있게 치고받고 했던 모델들이 다 중급기에서 카본 모델 수입 차종에서 엄청 치였거든요, 저희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금액이 쫙 내려왔어요, 지금. 카본 우리 국내 브랜드 쪽은. 이쪽을 사러 오는 분들은 애초에 수입을 안 보고 우리 매장에 오니까 영업 자체가 사실 좀 쉬워요. 그래서 이런 손님이 근데 타다가 300만 원, 400만 원짜리로 바꾸는 시장이 아니에요, 지금. 한 방에 가요, 지금은. 그렇죠. 아시죠? 다이렉트로 간다니까. 네. 카본 200만 원짜리 타다가 한 방에 1000만 원 가기 때문에 1000만 원짜리는 팔 게 조금 있거든요. 그래도.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이렇게 잘 이제 피팅이라든지 이런 라이딩을 하는 문화라든지 이런 것도 좀 알려드리고 이러면서 고수요까지 좀 끌고 오면서 매출을 좀 올리니까 좀 나름 괜찮았어요. 사실 그 뭐 작년에 위어이스라는 브랜드를 많이 했는데 위어이스는 올해 제가 이제 좀 많이 줄었지만 그 줄은 수요만큼 다른 고급차, 더 비싼 프레임만 나오는 막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갔다 보니까 그게 좀 상쇄됐어요. 그럼 조립 위주로 많이 움직일 분이 있네요. 아니, 제가 보기에는 재미가 있는 걸 아셨네요. 유튜브도 많이 하시잖아요. 아니에요, 회장님 유튜브는 제가 이제 거의 안 하고 지금 이제 뭐 하고는 있는데 이제는 좀 공적으로 좀 다른 부분으로 여태까지는 제 매장의 홍보랑 뭐 마케팅, 뭐 설명 이런 걸로만 했으면 이제는 이제 어느 정도 손님분들이 좀 오는 그런 기존 매장이 단골이 생겼으니까. 됐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은 이제 조금 이 뭔가 알리는 정보라든지 널리 좀 기술적인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협회 사장님들 좋은 사장님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거를 제가 이제 대신 우리 손님들한테 소비자분들한테 소통해 줄 수 있는 그런 창구가 되면 이거는 내가 봤을 때 돈이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여기 지금 계시는 경력이 오래되고 좋은 사장님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리고 아직 알려지지 않은 엄청난 우리 사장님들 스킬들 사실 이런 것도 되게 많고 이거를 우리가 수면 위로 올려주면 우리 정비협회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저도 굉장히 나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있는데 좋은 사람들하고 같이 있고 이 굉장히 멋진 사람들하고 같이 있는데 나도 굉장히 올라가는데 같이 상생하는 느낌 이런 게 아닐까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그라운드랑 같이 있어서 상생하고 터나간다는 느낌 들어서 좋아요. 저보다 키가 크시잖아요. 아무튼 뭐 그래가지고 올 한해는 매출적인 부분은 작년과 비례해가지고 이게 조금 그래도 전체적인 매출은 좀 줄었지만 사실상의 영업이익은 괜찮았다. 저는 이렇게 효율이 있었다는 부분이네요. 그렇죠. 1,000원짜리 팔아도 얼마 남냐가 중요하니까. 일단은 조금 굵직하게 해서 조금씩 이렇게 그러면 하니까. 내년도 지금 했던 그런 시스템대로 또 매장을 운영하실 건가요? 지금은 사실 변화를 사실 크게 뭐 하진 않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조금의 관심이 있는 게 아까 앞전에 말씀드린 대로 픽시랑 일반 전기자전거 쪽에 관심이 많아요. 너무 많은 거 하려고. 아니에요. 욕심이 저는 많이 많아요. 없어요. 저는 고급차 말고는 없어요. 하나. 그래서 뭔가 하나 하면은 제 성격상 어설프게 하지는 않을 거라서 좀 확실하게 뭔가를 좀 하고 싶은데 픽시는 제가 정말 모르겠어요. 그게 왜 모르겠냐면 기술적으로 모르겠다 이게 아니고 픽시는 정말 판매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도저히 감이 안 와요. 브레이크 뭐 학생들 막 브레이크 다 떼달라고 네, 이러는데 맞아요. 제 성격상 또 브레이크 무조건 붙여야 돼 막 이렇게 할 수는 없고 근데 이런 손님들의 이 수요라든지 이거를 제가 많이 영업을 많이 못 겪어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 협회에서 좀 선구자 역할로서 좀 해줄 수 있는 조언이라는 게 있으면 그렇죠. 팁이 있으니까. 제가 좀 듣고 또 나만의 방식으로 좀 이렇게 변화시켜가지고 또 제가 또 할 수도 있고 이러니까 그러면 제가 또 성공 사례가 생기면 저도 또 풀 수도 있고 이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궁금하긴 합니다. 지금은 근데 사실 내년이 다들 좀 상황이 안 되니까 힘든다고 상황이 안 변화가 되니까 좀 힘들다 막 어려운 그러니까. 시기는 맞아. 그렇지만 그래도 움직이는 사람이 늘
아니, 앞서가니까. 뭔가 하지 않으면은 그럼요. 뭔가를 해야지. 그래서 우리 협회도 그렇고 이제 조금 우리 좀 변화가 있는 뭔가 움직이도록 올해는 좀 같이 그래서 움직이잖아. 제가 그래서 움직이. 제가 왜 말이 많지 않습니까? 이거 제가 말 사실은 우리 회원님들이 지금 영상을 보고 있을 때 저희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사실 모르지만 저희는 이사방에서 지금 정말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건 엄청나게 사실이거든요. 제가 말이 제일 많습니다. 네. 진짜로. 저희가 제가 매번 왜 조중희 저런 사람을 회장님을 감사를 뽑았냐는 그런 후회가 들 정도로 제가 조중희 회장님을 맨날 들들 뽑아요 사실. 맨날 질문 걸고. 네, 그게 이제 전체 발전을 위해서 정말로 열심히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효율성 있게 움직이려면 임원진들도 똘똘 뭉쳐야 되고 저희가 어떤 정책을 발표하거나 아니면 어떤 프로젝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 회원분들이 아까 얘기했듯이 45명 이상은 움직여 주셨으면 해요. 반응이 그러면, 있으시면 좋다. 그러면 저희가 그 맛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순회를 하면서 오는 과정에서 지금 이틀째 하고 있는데 되게 빡빡했어요. 사실은 가서 만나면 힘들죠. 1시간, 2시간, 3시간 얘기하고 싶어요. 맞아요. 그런데 이거를 뿌리치고 와야 되는 것도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또 짧은 시간 좋은 말을 담아서 올라오는 것도 힘들고 한데 그래도 많이 저희가 배웠다는 생각으로 왔는데 고라원 대표를 오늘 마지막으로 하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힘들었다는 걸 투정을 부리고 싶었던 것도 있었어요. 왜 이렇게 힘든 걸 우리를 시켰어요? 라는 부분도 있었고 다음에는 저도 한번 동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하고 저희가 사실은 또 아랫지방을 내려갈 때는 동참을 시킬 거예요. 뭐 네. 저는 뭐. 네. 그래서 또 좋은 콜라보가 됐으면 하는 부분도 있고 일단은 우리가 1월 22일 날 그죠? 네, 그렇죠. 제일 정기 총회. 중요한 정기총회를 하고 정기총회. 있는 거고 그걸 또 위해서 또 우리가 정말 맛있게 준비하고 있잖아요. 제가 식순 정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제가 PPT를 정말 프로처럼 제가 반짝이 의상도 입는다는 얘기가 있는데 뭐 한번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징박힌 거 한번 준비를 해보는가. 그렇게 저희는 진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많이들 와주세요. 맞아요. 많이 진짜 오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정기총회는 정말 우리가 많이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회장님도 아마 한 말씀 하실 거고 저도 정말 이 자료를 정말 최대한 이제 우리 회원사 사장님들 다 알기 쉽게 제가 딱 정리해가지고 우리 24년도 뭔가 화이팅 넘칠 수 있도록 하면 대충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죠. 확실하게 하는 사람이니까. 너무 좀 그래서 좀 피곤하지 사실. 그럼요. 네. 피곤해요. 아주 우리가 피곤해요. 맞아, 내가 느껴. 어떤 마음인지 알 것 같아. 그 정도로 믿음이 가고 또 잘해주실 거라는 기대감이 있어서 저희도 행복하고 저희도 그로 인해서 더 분발하는 것도 있고요. 이렇게 같이 협업하면 아마 좋은 미래가 곧 올 것 같아요. 네, 저는 그에 대해서 확신을 하고 있어요. 늘 뭐 네. 협회 들어와서 정말 다른 건 몰라도 이 매장을 하면서 혼자 여태까지 이렇게 하면서 올라왔던 부분이 어느 정도 한계가 있었는데 협회를 하면서 이 소통만으로도 뭔가 새로운 생각의 틀이라든지 이런 게 정말 다르게 이렇게 움직이면 또 다른 게 열린 그런 걸 제가 많이 느껴서 그것만으로도 저는 완벽합니다. 네. 정말 좋은 인생의 터닝 포인트. 터닝 포인트. 터닝 포인트. 감사한 말이네요. 네, 터닝 포인트.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터닝 포인트 했어요. 제가 21년도인가? 제가 약간 이거 우스갯소리인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점을 봤어. 근데 진짜? 점을 봤는데 이게 이 해가 나한테 인생의 터닝 포인트라고 하는 거야. 근데 그때가 정비협회 가입한 거예요. 진짜 우리 킹 사장님이 그때 아니 우리 위아이스에서 만났는데 아무런 연결고리가 그쵸, 없어요. 처음 본 거죠? 처음 봤어요. 점심 먹을 때 그냥 처음 봤어요. 근데 이제 뭐 이렇게 있다가 얘기를 하다가 정비협회에 가입했는데 그게 진짜 이렇게 저도 처음 보는 자리에서 용기를 내어서 말씀드렸는데 그만큼 좋은 단체니까 말씀드렸는데 또 이렇게 아니 부회장님이 갑자기 유학감을 갔는데 아니, 그게 대해서? 아니 회장님 근데 제가 이거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제가 정비협회 가입한 지는 얼마 안 됩니다. 제가 말이 너무 많아서 오래된 것 같지만 저는 2년밖에 안 돼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도와주십시오 우리 사장님들. 네, 도와주십시오. 아니 이제 제 채널 바이크월드 바이크월드 월드바이크 바이크월드 월드바이크. 신지호 대표도 이제 가입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사가 돼가지고 일 열심히 한 년 모습을 차잖아요. 보여줬잖아요. 1년 차잖아요. 1년 차잖아요. 1년 차, 뭐 1년 차도 안 됐지만은 그래도 이제 흔쾌히 같이 해줄 수 있다는 그런 제스처를 보여주고 맞습니다. 아
젊은 분들이 저희도 세대 개척을 해야 되잖아요. 파이팅 하면서. 세대 교체하면서 더 발전하고 또 젊은 분들이 막 들고 일어나고 이렇게 으쌰으쌰 해주면 저희도 뭐 그렇죠. 노익장 다시 해야죠. 네, 맞아요. 많이 했다 해서 잘한 게 아니라 제가 덕담을 지금 부탁하고 마지막으로 덕담을 부탁하고 끝내려고 했는데요. 덕담인가요? 예, 덕담입니다. 다시 한번 더 좋은 얘기. 아유, 많이 어떤 배우겠습니다. 많이 배우겠습니다. 아니 많이 배우겠습니다. 뭐, 오래 했다 해서 잘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라 그런 것도 그렇지만 제가 이제 제가 말이 좀 많이 길어지는데 아니요, 저는 늘 느끼는 게 이 한 분야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길게 하고 이렇게 하시는 사장님들 저는 다 보면 각 분야마다 자기만의 그런 고유의 스킬이 다 있거든요. 근데 그렇죠. 그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편차가 좀 있을 수 있지만 그걸 가지고 뭐 내가 성공했니 나는 성공 못했니 이렇게 나눌 필요는 전혀 없고 그럼요. 저는 그래서 이 협회에서 딱 들어왔을 때 정말 이런 부분이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정말 순수하게 정비를 잘하시는 정말 정비를 엄청나게 잘하시는 사장님들 그 다음에 내가 생각했을 때는 나는 뭐 예를 들어 뭐 전기 자전거라든지 뭐 픽시라든지 내가 전혀 모르고 있는데 그것만으로도 주종을 해가지고 굉장히 성공해서 하는 사례도 있고 이러니까 이 세상을 보는 눈이 굉장히 좀 넓어지고 저는 이 식견이 많이 넓어지다 보니까 이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것부터가 이미 협회에 가입해서 인생 공부도 되고 여러 가지 제 사업적으로도 공부가 되고 인생적으로도 뭐 일단 너무 좋은 다 좋은. 그러니까 성공의 기준을 뭐 부로 보냐 맞아요. 실력으로 보냐 그 개인의 생각의 차이 틀리는 맞습니다. 거니까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살면서 다 배울 수 있는 거잖아요. 서로 옆에 쳐다보고 아 나는 이렇게 하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하네. 그렇죠. 그걸 보면서 성장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저도 많이 배워야 돼요. 전문분들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저렇게 잘 파네. 우리 때는 저거 하나 팔라고 뭐 매번 꼬시고 술 먹이고 막 이래주고 했었는데 요즘은 그렇게도 안 하고 이렇게 잘 팔 수가 있구나 이런 거 보니까는 대단하십니다. 다 같이 노력해야 네.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일어나가지고 우리 파이팅 한번 해주고. 자, 파이팅 한번 합시다. 고라운드 한국자전거정비협회 파이팅입니다. 자, 고라운드 한국자전거정비협회 파이팅! 파이팅!